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공포 탐욕 지수는 60을 가리키고 있고, 비트코인 탑 트레이더 롱숏 비중을 보게 되면 49대 50으로 숏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의 롱숏 비중 같은 경우에는 롱이 조금 더 우세하다 52.65, 47.35를 가리키고 있고요. 김프는 마이너스 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43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거래량 추이는 계속 원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결제 약정 추이는 생각보다 많이 회복을 해 주었다는 게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 미리 알려드리는 코인 스케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자에 만우절이기도 하니까 여러가지 소식은 한 번 더 필터링 하고 확인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일자 내용에는 나가코인의 지갑 출시, 블록넷의 리디자인, 그리고 비트코인의 트랜스퍼 1대1 하드포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엣 모스라는 테스트넷 런치와 펀디엑스의 에어드랍, 그리고 이오스의 만델 2.3의 릴리스를 갖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4월 2일자에는 비트코어의 8% 에어드랍이 있었고, 휴페이X의 에어드랍도 있다라고 합니다. 4월 4일 셀로의 커넥트 2022가 개최가 된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플로우 토큰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무언가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월 5일자에 에이다의 로드맵 업데이트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에이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4월 6일자에 유니코인 골드가 e스포츠 실시간 배팅을 시작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비트코인 영국의 맨체스터 컨퍼런스 개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오스가 홍콩에 미더비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이오스가 생각보다 일정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9일 이오스의 넥스트 에덴 부분이 일단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10일 날 파워 레저에 따른 인스파이어링 리더스 서밋을 일단 오픈한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12일날 캐퍼시티가 지갑으로 보너스 에어드랍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과, 14일 리스크가 베타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15일날 이오스가 이오스 코인 소유자들에게 에어드랍에 따른 내용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17일 날 코모도가 세계 첫 블록네이션 토큰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4월 27일자에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이더리움 클래식의 모바일 지갑 베타 출시와 바이낸스 코인의 이제 바이낸스 이익의 20% 코인 소각 일정이 있고요. 에이다의 테스트넷 출시가 있었고, 디지펄스의 총 발행량의 소각 소식이 있고, 그리고 네매 특정 거래소의 상장과, 그리고 드래곤 체인이 POW 방식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다오 메이커에서 핵심 프로토콜을 출시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황 스케줄 4월달 주요 이슈 부분을 또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가 4월 1일, FMC 의사록 공개 4월 6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4월 7일, 그리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4월 12일, 옵션 만기일 4월 14일, 한국의 금통위 4월 14일, 22 통화정책회의 4월 14일,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4월 20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가 4월 24일, BOJ 통화정책회의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IMF WB 중개회의가 18일부터 24일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주요 이슈 부분 한번 또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미국의 뉴욕 연은총재가 연준의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앨런 재무장관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유로 현 시점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앨런 누나가 한마디 좀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미국의 이 이유가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좀 불필요한 사회적 지출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따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불필요한 경비가 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비가 더욱더 가중되었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한국은행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부동산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또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고 부동산의 연쇄 도산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언론적인 보도가 또 많이 나오게 되면 또 생각보다 골치가 아파지지 않겠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물류 부분에 따른 또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형태로 물가를 더욱더 자극화 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앨런 누나가 저런 메시지를 던졌던 이유는 다 그런 부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8.79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인사들의 50bp 금리 인상 언급하면서 그런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5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 연준이 긴축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이런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195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긴축 기조가 강화될 것과 채권금리 급등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좀 있었고요. 유가는 배럴당 113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우디 석유 시설에 따른 반군이 공격을 막 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향성이 더욱더 화력을 불집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궁금한 게 진짜로 미국이 선거 시즌 전 때까지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화끈하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화끈하게 잡으면 나중에 되돌아오는 그 불경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불경기가 그냥 불경기가 아니죠. 흔히들 맨날 들었던 스태그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 그걸 확신을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매우 중요한 5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는 시드를 좀 더 아껴 두셨으면 좋겠고 한 구독자님 인것 같은데 댓글로 본인의 비중은 몇 %씩 나뉘어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총 4번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25%, 25, 벌써 이제 50% 정도가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투자는 집행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코인을 다루는 부분은 정말 진심이 많이 담아져 있다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오래된 구독자일수록 아마 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프지 않고서야는 절대 영상이 빵꾸가 났던 적이 거의 없고 해외를 가더라도 거의 빵꾸를 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코인으로 결제하는 카드가 오지 않았다라는 뭐 BC카드, 현대카드, 비자, 마스터카드들이 뭐 NFT 관련되어져 있는 기획 개발 분야 인력 부분을 대거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스트리머 부분에 따른 NFT 코인게이트 논란이 계속 이제 해명에 따른 BJ들의 해명에 따른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테더 공동 창업자가 블록온 지분의 전부 이오스로 바꿨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줌으로써
이오스가 생각보다 요새 되게 저돌적으로 가고 있고 스케줄도 생각보다 좋죠. 에어드랍도 뭐 주겠다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오스가 정신 차리려고 했으면 진작에 정신을 차렸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탈중앙화는 이론적으로는 좋죠. 네. 근데 이게 현실과 이론은 좀 약간의 괴리가 있다니까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네이버의 미래, 리셀과 메타버스에 폭풍적 투자를 하겠다. 올해만 11곳의 심사업에 주도를 했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영국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공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규제 강도가 또 어떤 선물의 영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박정호 SK 관계자님께서 뭐 약간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인과 이렇게 카카오와 뭐 코인과 무언가를 좀 합쳐가지고 뭐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것 같은데, 일단 초안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싸이월드 가산자산 도토리 발행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사놓고 울고 불고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호재 나오면 차라리 다른 걸 그냥 하세요. 이더리움 클래식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4월 30일 블록 보상 20%로 감소할 예정이고, EU 경제위원장이 POW 금지 제외에 미카의 이의 제기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바이낸스 3월 28일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닝 풀을 론칭을 해서 야 우리 쪽 풀로 들어와 라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후업이 바이낸스 그리고 OK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가 일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OK와 바이낸스는 미친듯이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져 있어서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닝 풀 론칭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클의 반감기가 5월 1일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점점 4월 말 정도로 땡겨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낸스 마이닝 풀이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 캐시 이더 라이트인데 여기 이클까지 넣어주게 되면 힘을 더 많이 받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빗썸이 대기업 투자받아서 NFT 거래소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하는데 LG, CJ, SK 굴지의 대기업이 다 들어갔죠. 이 말의 의미는 야 그래 이 NFT 거래소를 하나 만들어서 NFT 쪽으로 무언가 대기업이 이제 발은 담궈놨으니 이쪽으로 무언가를 이제 계속 밀어주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구나 라는 것과, 코인베이스가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판을 좀 키워보고 있는 부분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억만장자 순위가 앨런 머스크, 제프 베조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왜 제가 이 내용을 왜 갖고 왔냐? 이번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자 증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그러려니 하겠죠. 저도. 근데 여기가 기존에 했던 패턴이 무엇이냐면 부자 증세인데 미실현 수익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 포함해서 20% 과세를 때리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공화당 쪽에서 반대로 인해서 저번에도 뭐 통과가 안 되었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테슬라 제프 베조스 형 거의 다 못해도 한 60조 원, 50조 원 정도씩은 내주셔야 되는데, 그럼 주식도 안 좋고 코인도 아마 안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미실현 손익이잖아요. 이게 주식만 해당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비트도 억만장자, 참고로 기준은 있어요. 억만장자에 한해서. 억만장자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1224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가 미국에는 대략 700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뭐 인구 수는 3억 명이 넘는데
700명밖에 안 된대. 저도 좀 놀랐어요. 예,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0명 부분에 있는데 대부분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들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루나 재단으로 추정되는 지갑이 또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줌으로써 또 약간씩 또 찔끔찔끔 사주고 있다라는 것과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의 분위기가 좋아졌던 건 아무래도 바이낸스 이제 이번에 서밋 행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SM 이제 대표로 또 나와가지고 이수만 선생님께서 또 언급을 또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NFT 관련되어져 있는 거에 그만큼 관심과 집중을 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 뭐 잠깐 헛소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요새 이수환 씨가 되게 돈을 재밌게 벌고 있어요. 어떻게 벌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옛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라이크 기획이라고 있는데 거기 나중에 지금은 못 봐요. 제가 기억났던 건 채용 공고를 하나 냈던 게 있었습니다. 두 개를 냈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그 채용 공고가 회계사 한 명과 그리고 거기에 뭐 무슨 사무원 한 명 해가지고 두 명인데 총 직원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네, 세 명밖에 없었어요.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해당 아이돌을 데뷔시켰을 때 이수만 선생님이 일단 기획을 시켜가지고 데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해당에 있는 그 아이돌 그룹에서 나오는 로열티가 라이크 기획한테 꽂히게 됩니다. 예, 죽을 때까지 그 그룹이 해체될 때까지는 계속 꽂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팬들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좀 많이 불거지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뭐 이제 경영권 방어 차원 이번에 지분을 약간 뭐 그렇게 좀 팔면서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에이브의 거래 건수가 100만 달러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상하이 부분이 이제 또 폐쇄가 되면서 과연 얼마나 물가가 더 올라갈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겠다는 건 전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상하이가 저 중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친구한테 곧바로 물어봤죠.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변동성 추이도 이번 4월달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월달에 있는 선물 만기 시점은 4월 29일자에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3월달에는 그래도 아주 어렵게 일단 마이너스로 끝낼 것을 플러스로 양전해서 마무리가 아직은 며칠 남아져 있긴 하지만 아마 플러스로 끝날 것 같고 4월 달에는 아무래도 좀 그나마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지 않겠냐. 일단은 분위기는 좋아요. 왜냐면 진리카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한다라고 하니까 괜찮고, 최근에 대기업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특히 게임 회사들도 주총에서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왜? 야, 너희들 모델이 뭔데?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것을 한번 갖고 와봐. 메타버스래. 그러니까 메타버스 뭐 할 건데? 어떻게 돈 벌 건데? 자꾸 이런 걸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주식이 엄청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일단 된다라는 건 진리카만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코인과 연결적 관계에서 가장 큰 생태계에 밀접한 영향성을 줄 수 있는 건 메타버스랑 공생적 관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잘 돼야 코인도 그만큼 거기에서 또 들어가서 많이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일단은 나쁘진 않는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좀 고만고만하지 않겠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는 정말 위험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중에서도 지금 거의 3분의 1 반토막 났던 게 엄청 많이 있으니 대부분
그런 쪽으로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그리고 이슈 있었던 코인들도 좀 정리를 하셔서 좀 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